예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머리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면 요즘 30대들 사이에 입소문난 식물 집사들을 위한 보드게임 아름다운 일러스트 뒤에 숨겨진 쫀쫀한 전략 포레스트 셔플 룰을 5분 만에 마스터해 드립니다. 룰은 심플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게다가 그냥 펼쳐만 놔도 인테리어가 되는 작품이죠. 여러분도 나만의 아름다운 숲을 완성해 보세요. 더 많은 감성 보드게임 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네, 포레스트 셔플의 규칙을 익혀보겠습니다. 숲에 여러 생물이 넘쳐납니다.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찾아 공터를 돌아다닙니다. 빽빽한 나무 위를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울창한 나무 아래를 좋아하거나 나무 속에서만 지내는 동물도 있습니다. 포레스트 셔플에서는 식물군과 동물군의 균형이 잘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나무는 풀, 동물, 버섯이 자랄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 종마다 특별한 종 근처에 두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각자 손에 6장 카드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부 카드에는 나무들이 그려져 있고요. 다른 카드에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받은 카드 중 나무가 없다면 받은 카드를 모두 버리고 새로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 교체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자기 차례에는 다음 행동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카드를 2장 뽑거나 카드 한 장 내고 공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낼 때는 다른 카드를 버려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카드 비용은 카드의 왼쪽 위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미송을 내려면 카드 2장을 버려야 하지만 너도 밤나무를 내려면 카드 한 장만 버려도 됩니다. 나무를 낼 때 적용되는 특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커서를 올리면 자세한 내용이 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참나무를 내게 되면 한 번 더 차례를 진행합니다. 꽤 강력해 보이네요. 이 카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버릴 카드는 이 두 가지를 네, 훌륭합니다. 버린 카드는 바닥의 앞면으로 놓게 되고요. 이 구역을 공터라고 합니다. 나무가 심어질 때마다 추가 카드가 공터에 추가될 것입니다. 나무가 다른 종을 끌어들여서 다양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례에만 공터에 카드가 3장이 추가됐네요. 그럼 꽤 빠르게 들어차겠습니다. 공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 표시는 차례를 마칠 때 공터의 카드가 10장 이상이라면 공터가 다 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차례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대방 차례가 아니고 제 차례로 다시 넘어왔네요. 참나무 효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비용 지불에 사용한 카드가 낸 카드와 같은 색깔 및 기호여야 적용이 됩니다. 이 규칙은 카드의 왼쪽 아래에 이 쌍안경 표시가 나타납니다. 포레스트 셔플의 대부분의 카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 카드를 버릴 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버린 카드의 한 종만 낸 카드와 일치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순맷 토끼와 참나무와 나뭇잎 색깔 및 문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나무 보너스를 받기 위해 쓸 수도 있었겠죠. 두 카드가 서로 같은 색깔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오른쪽 위 상단을 보시면 모두 이 나뭇잎 색깔 문양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분리카드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카드를 낼 때는 두 종 중에서 하나만 보이도록 나무 밑에 일부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라시아 어치를 낼 때는 나무 고사리를 나무 밑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어치가 위쪽에 삐져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무 고사리를 내고 싶을 때는 유라시아 어치를 나무 밑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 고사리가 위쪽에 삐져나오게 됩니다.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어치 고르시고요. 나무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 비용으로는 나무 카드를 내겠습니다. 네, 유라시아 어치로 한 차례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버린 카드는 유라시아 어치와 색깔이 다르긴 했지만 이 효과는 보너스가 아니라 일반 효과라서 딱히 그 점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순매토끼를 내보겠습니다. 카드를 고르고 나무 왼쪽 칸을 누른 뒤 카드 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낸 동물 카드 2장 효과는 모두 즉시 효과였습니다. 버섯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나무 아래에 낼 때마다 카드 한 장을 받습니다와 같은 연구 효과를 제공합니다. 카드를 낼 때는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손에 카드가 없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카드 2장 뽑기를 고르겠습니다. 카드는 공터에 있는 카드 중 한 장 또는 카드 더미 메뉴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누르고 가져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미 메뉴 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느 카드든 묘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묘목에는 색깔, 효과, 보너스가 전혀 없지만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묘목은 나무 기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카드를 묘목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묘목이 되고요. 네, 이것으로 모든 규칙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겨울 카드 한 장을 뽑기 더미의 밑에서부터 3분의 1이 되는 지점 위에 놓고 겨울 카드 2장을 밑에서부터 3분의 1까지의 카드 더미에 섞어놨습니다. 겨울 카드가 뽑히면 즉시 버린 뒤 새로 카드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번째 겨울 카드가 뽑히면 게임이 즉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낸 카드의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특수한 구역인 동굴에 카드를 놓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 카드는 동굴에 카드를 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동굴에 있는 카드는 각각 1점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모든 점수를 합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에 컷을 올리면 같은 카드가 몇 장까지 들어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전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2, 3, 4인 게임에서 각각 10장, 20장, 30장이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카드 2장을 가져오면서 기회를 엿보거나 한 장을 내려놓으며 숲을 확장했습니다. 든든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귀여운 다람쥐와 버섯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다 보면 어느새 세 번째 겨울 카드가 찾아와서 우리의 숲 가꾸기가 마무리됩니다. 점수 계산도 중요하지만 게임이 끝난 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숲 그 자체를 감상하는 것도 이 게임의 큰 묘미입니다.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는 어떤 숲이 만들어졌나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동물 카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보드게임 꿀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숲에서 만나요. 바쁘남이었습니다.